일본이 세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비싸갖고 실수령 금액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전에 월급편에서 다뤘었던 내용에 따르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실수령으로 따지면 한국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그 영상 보면서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세금에 대해서 일본 세금이 진짜 비싼가? 그렇다면 왜 비싼가? 그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OECD의 이제 Taxing Wage라는 보고서 기준으로 초반에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여기 링크도 여기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세금의 실효세율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싱글에 아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67% AW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평균 임금의 67%, 그 옆에 뭐 100% AW는 평균 임금의 100%, 그다음에 167% 마찬가지로 평균 임금의 167%뭐 이렇게 되고, 뭐 싱글 투 칠드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싱글에 아이가 2명 있는 경우, 이제 메리드는 이제 결혼 가정의 평균 실효세율에 대한 얘기죠.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실효세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실효세율이 한국이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너무 낮아서 사실 체감을 하기가 그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세금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방소득세, 일본에는 주민세가 다 포함된 금액이다 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OECD 평균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정말 낮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일본이 그렇게 세금이 높다는 거냐? 그거는 바로 이 지표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보이는 지표인데 사회보험료에서 나오는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함하면 한국하고 일본의 세금 격차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일본이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에요. 뭐 OECD 평균에 가까운 수준입니다만 한국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거지. 사실 일본은 뭐 미국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이나 비교를 해봤을 때 평범한 수준이다. 이것도 일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 현금 환급금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 평균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냐 라는 걸 보았을 때 일본이 위에고 한국이 아래에 이제 빨간색 표시로 보이는데요. 맨 위에 조금 하늘색 같은 게 이제 소득세 부분이고 그 밑이 이제 그 직장인이 고용된 사람이 내는 사회보험료, 그 밑이 이제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험료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세금의 차이, 세금 부담의 차이는 사회보험료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일본에서는 후생연금, 그 두 개의 큰 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료율의 차이가 난다, 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제 왼편이 일본의 후생연금 적립금이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 오른쪽이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100년 연금을 설계한다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경제나 인구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에 대한 베이스 시나리오, 기초적인 시나리오 상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연금이 절대 고갈되지 않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2120년까지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을 동시에 하는 개정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2065년에 고갈되는 걸 전제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양국의 기초적인 연금 설계 차이를 보시면은 왼쪽에 일본, 오른쪽에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가도록 설계를 하고 그걸 위해서 보험료율이 현재 후생연금 보험료율이 한 18.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조항을 삽입을 해갖고 그거에 맞춰서 기존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액을 줄이는 자동 조절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물론 이거 정치적인 이유로 조금 그 실행이 늦춰지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일단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갖춰져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도 2060년경에 고갈이 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소득 대체율이 일본의 연금은 한 62%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향후 50%대로 이제 천천히 완만하게 내리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 시나리오 상으로. 근데 그게 또 일본의 후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후생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60%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일본의 연금 그런 상황이고 한국의 연금은 기본 시나리오 상으로 설계 수명이 40년 정도입니다. 원래는 30년 정도였는데 최근에 그 보험료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40년 정도로 설계 수명이 조금 늘어났어요. 한 8년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험료가 9%인데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인상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13%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차이가 한 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뭐 물론 큰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9%에서 18% 차이보다는 많이 좁혀지죠. 네. 한국의 연금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절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재 나오지도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 인상이 동시에 이뤄진 이후에 새로운 장기 전망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네. 아마 2030년쯤에 나올 겁니다. 한 2028년? 뭐 이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현재 소득 대체율이 41.5%고 원래는 이걸 40%로 계속 낮추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내년부터 즉시 43%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험료율의 차이는 2배가 좀 넘는데 한국도 이제 고갈 시기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보험료율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가 예정돼 있고 그 격차가요. 그럼에도 여전히 설계상의 고갈을 막을 수 없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설계상의 고갈을 막을 수 없는 게 한국의 연금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두 나라의 연금의 차이를 보면은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본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현재 필요한 금액을 걷는다. 이런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보다는 미래의 고갈을 조금씩 늦춰가는 그런 방향을 선택해서 현재 지금의 보험료는 낮지만 조금씩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게 현재 한국의 연금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자료는 이제 국민연금 개정 전 자료인데
개정 전에 이제 소득 대체율을 40%로 가정을 하고서는 했던 추정입니다. 그래서 40%하고 43%하고는 약 한 7.5%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본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치보다 최소 5% 이상은 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기금이 전부 소진되면 순수하게 이제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면 보험료가 약 30% 내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라서 한 7, 8% 정도 더 필요해야 할 테니까 30%에 7, 8%면 32% 정도가 필요해질 겁니다. 보험료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32%를 내야 되는 거죠. 물론 사업주하고 반반씩 내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또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보험료율이 40%를 넘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여기 보시면 초저출산율 시나리오가 있죠. 근데 좀 사족을 넣자면 요 시나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시나리오 관점으로 보면은 초저출산율 시나리오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 6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40%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주하고 이제 근로자하고 반반씩 내도 20%씩 보험료율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공익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그 이후의 얘기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물론 일본도 고령화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그런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고령화의 속도도 이제 워낙에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급격한 속도보다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페이스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배로 올라가야 되지만 기본적인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한 25% 증가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지역이나 직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 정도라면 향후 2060년경이 돼도 한 13%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장기 전망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찾기로는. 그런데 이제 일본보다 훨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 전망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장기 전망은 없는데 한 2030년까지 재정 전망이 어떤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중기 전망들은 나와 있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대충 계산을 해보면 2060년경에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합산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이 얼마냐? 한 19%에서 20%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기금이 고갈이 되고 나면 그 즉시 보험료율이 한 10% 이상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건강보험기금의 고갈 전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2030년 정도면 아마 고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정도에는 이미 보험료율이 필요한 게 한 12%에서 13%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비교를 위해서 양국의 기본 시나리오상의 연금과 건강보험의 미래를 종합을 해보면 향후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두 개 합쳐서 한 3%포인트 증가할 전망인 거고 한국은 2060년까지 제도가 두 개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이 이어진다는 가정이면 한 28%포인트에서 30%포인트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의 사회보험료 총 납부요율이 한 18%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28%포인트에서 30%포인트 증가할 예정이면 향후 사회보험료율이 46에서 48%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2060년 이렇게 가면요. 네. 상당한 사회보험료 증가가 필요해지고 있다. 왜? 지금 덜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은 현재 일본보다 뭐 한 10%포인트 정도 부담을 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60년까지 40%포인트가 올라갈 예정에 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본은 3%포인트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 사실상의 안정적인 유지의 상황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은퇴를 할 나이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의 그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에 내가 이미 안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국에 계속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060년대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건강보험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보험료율이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30% 이렇게 필요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만히 참고 있기도 쉽지 않을 거죠. 건강보험까지 생각을 하면은 두 개의 사회보험만으로 이 사회보험료율이 거의 한, 아까 살펴본 거에 따르면 4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가 아니라 50%막 이렇게 됐었죠. 여기 보시면. 네. 46에서 48%. 이거를 가만히 내고 있을까? 그거야말로 좀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불리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보험 제도가 뻔히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가 세금이 더 싸다 하고 좋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한국에 재정적인 여유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 재정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부족한 부분, 건강보험에서 부족한 부분 다 충당을 하면 되죠. 문제는 현재 한국이 일본보다 그러면 인프라가 잘 확충되어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재정 지출이 그러면 줄어들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싱크홀이 정말 단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이제 행정 지출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싱크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도심 싱크홀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도 비율이 전국적으로 한 7%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게 35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50년대, 60년대 이때 매립된 하수도는 뭐 얼마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소재 파악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이런 문제들을,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수하고 이제 신설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세금 부담이 이 부분만에 있어서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 6% 이상이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의 재정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반 이상이 의무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 지출은 뭐 이제 새롭게 뭐 도로를 만든다, 새롭게 무슨
공항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개혁, 그게 없으면 줄일 수가 없는 의무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6%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내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률하고 합쳐도 그리고 이제 명목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명목 성장률도 뭐 6%까지는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의 여유를 기대한다 하는 거는 또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현재 일본보다 조금 낮은 소득세, 이것도 아마 더 높아져야지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과 유지가 가능해지지 않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에도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경우에는 미래를 희생해서 현재를 유지하는 세금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싼 거고,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한국보다는 비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 두 나라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고 두 나라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일본이 명목적인 세금은 비싸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세금이 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개인의 사회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일본은 사실 지속 가능성을 그렇게 연금에서도 확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세금 부담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이것도 사실 좀 특이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의 문제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말자라는 게 이번 영상의 요지가 되겠습니다.